안녕하세요. 저는 안희경입니다. 저널리스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 제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재미 저널리스트라고 소개가 됩니다. 도시 vs 자연. 자연. 1시간 일찍 일어나기 vs 1시간 늦게 자기. 1시간 일찍 일어나기. 일주일 동안 굶기,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기. 둘 다 아닌데. 굶어본 자는 알 텐데 이거. 저 학교 방송국 했었거든요. 그 친구가 네. 하루 굶기를 저항의 상징으로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커피 뭐 다 포함돼요. 잠 안 자는 것보단 차라리 굶는 것. 고기 vs 채소. 채소. 연필 vs 샤프 vs 볼펜. 만년필이 없구나. 만년필이 있으면 할 텐데. 순간이동 vs 투명인간 vs 시간여행. 순간이동. 차 vs 커피. 아하. 차. 찌개 vs 스프. 찌개. 아메리카노 핫 vs 아이스. 아하. 핫. 네, 뜨아. 바다 vs 산. 바다. 그냥 바다 좋아해요. 연결돼 있어서. 바다 너머의 누구와. 이거는 아마 미국 와서 느끼게 된 거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냥 바다 보러 가고 싶다.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나를 만나는데 바다를 보면서 내 스스로를 만나게 되잖아요. 저 바다 너머에 또 내 그리운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게 있어요. 30살에 한 가지가 남은 여생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면? 육체, 마음. 육체. 제 30살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때 쓸데없이 불안보다는 쓸데없이 걱정이라든지 쓸데없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 않아도 될 것들, 그냥 살면 되는 것들에 대한 그냥 그 시간에 있을 때 돌아보면 다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그냥 사는 것에 집중을 좀 더 덜 했던 것 같고 대신에 30살에 건강했죠. 밤을 막 새도 괜찮았으니까. 그때는 그냥 몰아서 일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 마이너. 저는 국적도 한국인이지만 여기 내가 주인이 아닌 약간 도사림이 있고 조심하게 되고 하는 객지 생활이 있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특히 그게 아마 언어 때문에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물건을 살려면 예를 들면 내가 더 말을 잘해서 더 좋은 딜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한마디라도 더 잘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도 있다 하는데 그게 이제 자유롭지 않으니까 주도권을 뺏긴 거죠. 서도 있고 그리고 나는 딱 눈에 띄는 동양인 좀 내가 하는 언어의 영어의 위치상 나를 우습게 볼 수도 있겠구나 무시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그런 부분들 주눅이 살짝 들죠. 오늘이 월요일이랍니다. 여기는 월요일은 무슨 날? 싱어게인 한 날. 제가 싱어게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TMI를 시전을 하면 제가 이제 이 나의 질문 에세이를 끝내고 우리 편집자께서 보내왔어요. 이제 선생님의 시즌 1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에세이를 통해서 수고했고 이렇게 좋게 말씀을 딱 맞춰주셔서 제가 썼죠. 요즘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이 싱어게인이라고 기존 가수들의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시니어 심사위원, 주니어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특히 주니어들이 제일 집중하는 게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게 있느냐 이건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나의 질문이라는 책을 쓸 때 여성 에세이잖아요. 여성 에세이스트들 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사회적인 얘기는 덜 하게 되고 이런 감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독자에게 뭔가 보여주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이제 1부, 2부, 3부로 돼 있잖아요. 나의 질문이. 3부에 가게 되면 그 좀 사회적 대안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그건 다 빼야 되지 않나? 나는 그런 얘기를 세상에 던지고 싶지만 빼야 되는 거 아닐까? 오히려 앞에처럼 일상과 그거를 녹여내는, 생각을 녹여내는 이런 거가 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는데 편집이 다 된 책을 보고 나서 이제 저는 편집자한테 쓴 거예요. 싱어게인 속에서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목소리라든지 그 사람의 내용에 대해서 더 집중하듯이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고 어떤 나만의 것이 있는가라는 걸 이제 물어보게 됐어요. 내 스스로에게. 그러면서 이제 나의 질문에 담겨 있는 것, 그 3부가 과하게 딱딱할 수도 좀 딱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2부 같은 경우도 인터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풀어낸 부분들이 좀 튀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게 잘 맞물려서 돌아가게 된 것 같다. 그래서 편집자한테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그 자신감을 준 것 같아. 그냥 내 얘기를 하면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오히려 그 프로그램 보면서 그렇지. 세상에 어떤 전형적인 뭔가는 없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작가가 쓴 그 책들을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게 뭔가 나의 여성성을 자극해서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런 좀 내려놓게 된, 가벼워지게 만드는? 그 얘기하다 이렇게 진짜 TMI 맞네요. TMI가 됐네. 저희 어머니가 제가 20대 때 방송했는데, 20, 네, 20, 그러니까 처음에 리포터 겸 스크립터 겸 시작한 부분이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PD 불교방송에 들어가게 된 거는 그때는 25살이었던 거죠. 한국 나이로.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방송 다니면서 너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다. 세상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거라든지 뭐 너무 많은 걸 대우를 받기도 하고 이래서 세상을 잘 모른다 이런 얘기 했을 때는 되게 듣기가 껄끄러웠거든요. 왜냐하면 방송을 하면서도 다큐를 한다든지 뭐 되게 힘든 분도 많이 만나고 그다음에 싸움의 현장이라든지 그 시사 프로 하면서도 그렇고 나는 많은 고민도 하고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나무에다가 명패라도 하나? 우리 엄마 안희경. 인터뷰하고 싶으면 인터뷰어가 되는 거고 뭐 내 말이 필요하다 하면 제가 인터뷰가 되는 거겠죠. 그게 누구나 하는 거니까 인터뷰라는 거는 많이 하잖아요. 다들 거의 할 거를 자기가 뭘 쓰기 위해서 물어보게 되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특별한 누군가가 한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꼭 미디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하는 것만이 인터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한 4일 전인가 구글 맵에서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당신이 있었던 곳. 그러니까 내가 보통 그 전에 당신은 300몇 도시들을 다녔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도시 개념이 작으니까 한국의 동 정도의 개념이거든요. 구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근데 지난 1년 동안 당신이 머문 도시 하나 한 곳.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청 CDC에서 저한테 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완전 집콕을 한 거죠. 일단 에세이집을 내겠다라고 한 건 2017년 후반부터였어요. 2012년에 하나의 생각이 세상을 바꾼다. 그 2014년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 문명의 좌표를 한번 보자라는 기획에서 문명 그 길을 묻다를 하고 세계 여성지성과의 대담을 하면서 어크로스 페미니즘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진단하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석학들을 만났을 때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여성과 여성이 만났을 때 바라보는
또 세상에 대해 조명하는 빛이 또 달랐었어요. 지점이. 그걸 가지고 이제 어크로스 페미니즘에서 또 다루게 됐죠. 그렇게 하고 나서 다 마쳤을 때가 2017년이었는데 그반쯤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내 안으로 자꾸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결국은 개인의 힘이라는 건 각자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각자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도 내 안에서 한번 점검하면서 얘기하고 싶다 해서 이제 에세이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그리고 알만책을 제가 꽤 많이 읽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책의 물성이 참 예쁘다라는 게 더 와닿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또 알마와 하면서 에세이집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향신문의 안희경의 일상과의 대화 경향신문의 격주로 이제 연재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저는 정리된 게 많았어요. 그 전에 과로가는 번아웃 같은 경우죠. 그리고 막 달려왔기 때문에 꽤 무리한 기획들을 해왔어요. 그 에세이를 쓰는 한 1년 동안. 초반에 이제 연재를 하면서의 그 한 6개월 연재를 했나? 그 시간 속에서 되게 해소된 게 있었어요. 저를 들여다보면서. 그전에는 약간 뭔가, 다들 있나요? 억울함 하나? 뭔가 좀 억울한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내가 길을 막 피고 살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겠죠.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내가 소수자라는 거, 마이너리티라는 것에 감사하다라는 걸 이민자로서 얻은 최대의 혜택이다라고 이제 책에는 나와 있죠. 글을 쓸 때는 있는데 지금 다 쓰고 나서는 그냥 마이너리티, 뭐 소수자, 어딘들 뭐 다 누구는 누군가 모두의 소수자인데 그게 그렇게 크게 뭔가로 나한테 정체성이라 뭔가 중요한 의미로도 이제는 없을 정도 녹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타인의 그런 소수자로서 당하는 감정에 대해서 둔감해진 건 아니고 그런 건 좀 더 예민해졌지만 반면에 내 안에 있었던 내가 이렇게 응어리졌던 것들은 많이 녹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큰 혜택을 받았구나. 글쓰기가 이렇구나 라는 게 있고 또 사물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는 글감을 찾아야 되니까 마치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처럼 산책을 할 때도 저 개미들이 저기를 왔다 갔다 하네. 저걸 어디다 풀을까? 막 이런. 근데 좀 자세히 보게 되는 것. 근데 그건 다 날아가겠죠. 날아가요. 날아가도 상관없어요. 꼭 그전에는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녹음을 해야지 하고 전화기 들고 녹음도 하고 막 했는데 그냥 또 지나가면 지나가나 보다. 이제 좀 그런 식으로 편안해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 에세이가 준 혜택이죠. 제가 리포터를 할 때는 그때가 이제 22살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였는데 그리고 23 졸업을 하고 그 일이 막 이렇게 여러 프로그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근데 개편 때마다 일이 어떤 프로그램에서 잘리고 이런 과정을 겪을 때 잘리고 하는 게 되게 유쾌하지 않은 거죠. 잘하고 있는데 왜 잘리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른 PD 선배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거는 고유성, 그 PD의 고유성에 침해하는 말이어서 그런가요? 물론 자기가 원하는 스텝하고 할 권한이 있는 분이죠. 그거에 대해서 그분은 그럴 수 있었고 나는 또 내 입장에서 그럴 수 있었겠다. 내가 누구와 스텝을 하더라도 그 스텝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럴 때 한 번은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일이 없어졌을 때 되게 불안하고 막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사이클을 몇 번 겪으면서 느낀 겁니다. 이 일이 딱 없어졌을 때는 그 순간에 어느 것이 와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20대 때는 당당하게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큰 깨달음을 얻었어. 그게 연애에도 똑같아. 누군가 헤어졌을 때 괴로움만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자유야. 선택권이 내게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내 나이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 1990년대와 지금 2020년, 1990년대 말과 2020년은 굉장히, 물론 IMF라는 것들이 있을, 전 IMF 좀 전에 입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전 세계에 이미 개발된 나라, 그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청년들은 다 일자리가 갖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좀 더 어렵고. 근데 불안감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고요. 계속 있는데 게리 스나이더의 그 말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우리는 결국 내 마음 속에서 산다. 결국은 이 감자가 들어가 있는 불안감, 뭐 우울감, 뭐 증오감, 그다음에 뭐 사랑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느낌이 되고 있는 것의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라는 거는 그거를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내가 좋았을 텐데. 근데 그 말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조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모르죠. 코로나 이후에 경제의 그래프가 성장가도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일자리 여건들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감정을 결정하는 주체는 나한테 있다라는 것, 그거를 조금 일찍 깨닫는 것,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수자라는 위치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저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대적인 개념인데 제가 미국에서 아시안 여성으로 자라가기 때문에 소수자. 근데 소수자가 아닌 부분이 있어요. 미국에 사는 아시안들이 소수자가 아닌 부분이 뭐냐면 가장 큰 게 학력이에요. 대부분이 학력에 있어서 뭔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한국에 있더라도 소수자라는 느낌 다 알 텐데요. 굳이 그 외국인 노동자로 많이 우리가 이제 대변하죠. 백인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과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우리 흑인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많이 사용되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아시안에 대한 시선들이 되게 다른데 딱 그분들이 소수자는 아니죠. 상황에서 내가 소수자가 되는 상황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한번 크게 뭔가를 딱 그 입장에 돼가지고 무시를 딱 당하고 내지는 뭐좀 꿀리는데? 라는 느낌을 알게 되면 이렇게 민감한 여러 가지들이 보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캘리포니아에서 한국에서 이제는 성희롱에 대한 거는 많이 인식할 거예요. 내가 성희롱이다라고 주장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건 성희롱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나는 인종차별을 당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인종차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세세함에 대해서 요즘에 있어서 미투 나오고 하고 하니까 뭐 어디까지가 성희롱인가에 대해서 성인지 감수성이 되게 나이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죠. 살색이라고 쓰는 거 많이 없어지긴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흑인이란 말 자체도. 그럼 우리는 황인종? 그냥 유색인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아시아에서도 아시안 흑인 이런 식으로의 구분. 그러니까 피부가 그냥 하얗면 좋은 건 거예요. 그리고 약간 아리안 계통으로 생기면 뭔가 교육받은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브랜드를 갖다 붙여주고 신뢰를 주는. 근데 상황마다 소수자의 상황은 달라지잖아요. 나도 무시당할 수 있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상대를 존중하고 무시당한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그릇됨을 바꾸려고 하고 하는 부분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독자들이요?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고 읽어주시면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세상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과 그런 염원들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정성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부분은 저는 재외동포, 저와 같은 외국에 사는
저처럼 중간에 이제 30이 넘어서 외국에 갔건 아니면 좀 오랜 시간 한국을 많이 그리워하건 그 외국에서 자기의 고군분투했던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었던 그런 독자분들이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질문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음, 책, 나의 질문이 과장되거나 아니면 거짓이 되거나 그렇지 않는,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 글을 쓰면서 제가 걸러낸 것이라든지 순화된 표현 뭐 많은 것들에 있어서 만들어진 이미지 안 좋은 건 잘라진 사실 안 좋은 것까지는 확 하면서에 가야 되는 게 필력이겠지만 그건 뭐 나중에 채워내야겠죠. 꼭 그것처럼 살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책이 잘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